그나마 좀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준석 후보가 내세웠었던 이 최저임금 지역 차등 방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권영국 후보가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지역 차등을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두는 것이 이미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것이 결국에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서 최저임금이 더 낮은 쪽으로 계속 높은 쪽으로 뭐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더해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었던 적이 있다는 거 천하람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988년도에요.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도입했었을 때 그때 사실 이미 임금 양극화가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저임금과 고임금으로 나눠가지고 차등 지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도가 2달 만에 정부 측에서 철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이유죠. 저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분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제도가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차등을 두면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을 했었을 때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철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은 되게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굉장히 낡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정책을 다시 가지고 나오신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시대에 최저임금 관련한 제도, 법령들과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때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이야기했고 실제 그걸 실현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키오스크 산업 좋은 일만 시키면서 정말 취약한 일자리를 많이 없앴던 것 아니냐 하는 논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각자의 지역에 맞는 자율성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인구가 이탈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또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고 반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열악한 좀 약간 처우가 안 좋은 일자리지만 지금 하다못해 청송교도소 옆에다가 교도소 더 지어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조금 열악한 일자리라도 우리가 지켜가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의 자율성을 주자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우리가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용산에서 결정해야 되냐. 그런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유동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할 필요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격차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심지어 최저임금조차 적용 예외가 된다면 그런 일자리들의 청년들이 얼마나 몰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키오스크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생긴 우리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생산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생산성과 이 최저임금을 비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그런 생산성을 따져가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을 생산성으로 평가하고 그 생산성을 가지고 여러 최저임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현실에서 그건 되게 유토피아적인 말씀인 거죠. 뭐 우리가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요즘은 김밥 천국에서도 김밥 싸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지출이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김밥 싸는 기계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실제 카페 사장님들도 요즘 아르바이트생 줄이고 키오스크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시는 세상에서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어가지고 카페 사장님들이 돈 펑펑 쓰시면서 알바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 부분들도 다룰 수밖에 없다. 우리도 당연히 더 높여드리고 싶죠. 근데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첨언을 좀 하자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고 특히 그것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에서 차별임금제라고 하는 뭐 말하자면 대안을 좀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별임금제라고 하니까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차별임금제라고 되게 본질이 짚으신 것 같은데요. 차등임금제를 도입을 한 건데 저는 취지에는 좀 공감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그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뭐 일본의 사례 아까 미국의 사례 이야기했지만은
역설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우리 천하람 의원 순천에서 지역구 활동을 알겠지만은 서울까지 오는데 굉장히 금방 오잖아요. 그리고 병원을 가실 때 순천에 계신 분들도 서울까지 와서 병원을 진료를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뭐 충남 정도까지 하더라도 KTX 역세권 안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KTX를 타고 가더라도 차등 임금제를 상쇄할 만큼 충분하게 그 말하자면 교통이 빨리 서울까지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역 간 이동이 너무너무 좋은 대한민국에서는 차등 임금제가 결국 실패하고 수도권의 집중이 더 심화될 말하자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